제73권. 자, 폴리아가 들려주는 문제 해결 전략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바로 해결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식을 세워서 답을 낸다고 해서 수학을 잘 풀고 수학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수학은 굉장히 수학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말로 나온 문정제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하는 전략을 정확히 세워야지만 수학을 잘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그럼 폴리아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교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라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그죠?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가지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미리 알면 좋아요에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방법이 뚜렷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 약간 어려운 문제를 뜻합니다. 그랬고요. 자, 문제 해결 전략 그럴 때는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 문제 해결 단계가 있네요. 자,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엔 해결 전략 세우기,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단계겠죠. 그 다음에 틀렸다면 반성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네 단계가 문제 해결의 단계가 되겠네요. 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무기를 우리 친구가 뭘로 들고 나왔어요? 바로 전략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죠, 지금? 네, 이 전략이라는 것, 우리 친구는 해결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친구들이 공식을 얘기합니다. 수학은 공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는데요. 네, 물론 공식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공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식을 몰라서 못 푸는 것보다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죠? 이게 뭘 말하는지, 네,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은 해결하라는 이 마음이 있는 문제, 그러나 금방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책에도 나와 있듯이 2 더하기 4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6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말 그대로 f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일 때 x3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게 뭔 소리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군인이 전쟁터에서, 그죠? 무기가 있어야 되듯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이 무기는 뭐예요? 그렇죠.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런데 식 세우는 것은 바로 이해. 뭐를? 그렇죠.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문제 이해부터 시작을 하셔야지만, 그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그쵸? 어떤 약속들이 있었어요? 뭐뭐 하면 그러면 등호 쓰는 거라던가, 또 배자 나오면 무슨 거 써요? 그렇죠. 곱하기 하자라는 이런 약속들, 그죠? 이런 식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오히려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너 문제야? 내가 너를 풀겠어 해놓고요. 그죠? 문제를 뭐 하고 있어요? 이해하려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전략이라는 무기를 들고 문제를 이해해서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모든 문제에는 바로 문제의 힌트, 다시 말하면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네, 0이 아닌 자연수 이런 얘기라던가, 그죠? 또 0이 아닌 실수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정수에서, 그러면 그런 단서들을 준단 말이죠. 그죠? 그러한 단서들을 하나하나 해서 이 문제에서 이 글씨가 왜 써있냐. 우리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네, 수학에서는 허튼 소리가 한마디도 없답니다. 네, 반드시 특히 문제 끝에 있는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말이죠.
네, 실제로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일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2차 방정식 풀어서 답이 3하고 마이너스 4가 나왔는데 양수만 답이다. 네, 그런 말이 나왔다면,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다면 마이너스한 답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죠?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뭐냐, 또 이 문제는 어느 단원에서 나온 문제냐, 그럼 그 단원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공식이나 정의들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네, 이 전략 저 전략 다 사용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런 문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쵸? 네, 문제지가 그러는군요. 내가 그렇게 쉽게 풀릴 줄 알았어.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절대 포기 안 하고 다시 도전하는. 네, 수학에선 바로 이 끈기. 그죠? 내가 혹시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또 내가 문제를 잘못 읽지 않았는지, 그죠? 혹시 내가 함정이 있었는데 그 문제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네, 선생님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문제 만들 땐 항상 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문제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함정을 파놓습니다. 네, 이 함정을 몇 개 파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랬을 때 뭐 잊어먹은 거 없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함정을 몇 개 찾았니. 네, 문제 낸 사람이 이 문제의 함정을 몇 개 파놨는지를 먼저 알아야 빠지지 않고 살살살 피해서 답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또한 자, 답이 맞았을 때, 그죠? 그 답이 정말 답일지,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맞다는 것과 실제 답지를 보고 답을 맞추는 것과는 다른 얘기가 될 텐데요. 그쵸? 네. 이 답이 맞을 때 우리가 무조건 기뻐할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검산입니다. 그렇죠. 반성하는 마음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쵸? 이 반성하는 마음, 참 마음에 드는 마음이었어요. 푼 문제가, 우리가 항상 문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풀으라고 하죠. 하지만 네, 선생님도 여러 가지 온라인 문제 푸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봤는데요. 항상 처음 해본 점수와 그 다음 한 번 더 풀려고 두 번째 기회를 줬을 때 이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45분, 뭐 초등은 40분, 고등부는 50분 이렇게 수업 시간이 있는데 이 수업 시간 동안에 몇 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되십니까? 40분 동안 풀어요? 그러면 40분 문제 풀고 5분 답 쓰고 나면 검사는 언제 합니까? 그쵸? 우리가 똑같은 문제지만 두 번 봤을 때와 세 번 봤을 때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선생님, 저는 답을 고치면 더 틀려요. 그런데 수학은 반드시 검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쵸? 한 번 검산하고 두 번 검산할수록 계산 실수한 것들, 문제 잘못 읽은 것들, 조건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들, 그죠? 그것만 봐도 한 15점, 20점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또 95점, 가장 아까워하는 점수죠. 그죠? 한 문제만 더 맞추면 100점인데 그 한 문제 뭘로 틀려요? 다. 그렇죠. 실수로 틀리게 된다라는 거.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다음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 이해, 그 다음 계획 수립, 계획 실행, 반성. 자, 각 단계에서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해, 그럼 무엇을 묻고 있느냐는 거예요. x를 구하라는 건지, 네모를 구하라는 건지, 식을 세우라는 건지. 그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또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네, 뭐 공식을 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근해 공식이다. 그러면 짝수 공식을 쓸 건지 홀수 공식을 쓸 건지, 또는 이게 혹시 허수는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 2차 방정식인지 2차 함수 문제인지 해결 전략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획했던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해결할 수 없으면 다른 전략을 선택하여 해결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될 테고요.
반드시 뭐 해주자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에 어찌 보면 반성입니다. 그쵸? 네, 반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결 과정은 틀림없이 점검합니다. 구한 답이 타당한지 검토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여 봅니다. 특히 그 문제 푸는 방법 찾기, 우리 초등 친구들은 주로 8단원에 있었고요. 그죠? 중등 친구들은 활용이란 단원이 많이 나오죠. 그럴 때에 꼭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던가 표를 만들어 본다던가 그죠? 거꾸로 풀어본다던가 여러 가지 해결 문제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반성할 때에 반드시 식이 맞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전략은 매우 다양합니다. 문제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